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저희가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뉴스 브런치에서는 저희가 환경 문제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인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의 기후 위기가 특정 세대만의 잘못은 사실 아니겠지만 또 이들이 반성하고 행동에 나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60+ 기후행동의 곽금순 활동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써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60+ 기후행동 어떤 단체인지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은 뭐 한 10명 정도가 네. 2020년 1월에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툰베리라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 그 문제의식을 던져준 친구가 그렇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환경 문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나서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논의를 하셨군요. 시작하다가 네. 코로나가 터져서 예, 상황이 이제 좀 종료하고 잠시 주춤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 상황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고 해서 맞아요. 이제 긴급하게 지난해 9월에 모여서 창립 준비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1월 19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사실 60+는 이제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이 된 됐다고 건가요? 예, 볼 수 있고요.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신 거예요? 10분이. 친구분들인가요, 다?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처음에는 얘기를 시작했고요. 저는 좀 늦게 들어갔는데요. 예.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냥 있던 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요. 예. 그 운영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각자 역할에 맞게 하는 활동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환경단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 보면 젊은 분들 위주로 하는 그런 환경단체들이 자꾸 늘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의 미래의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니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드신 이유는 어디 있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성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경제 성장을 이룬 세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세대가 이제 관가했던 환경의 문제가 지금 미래 세대한테 굉장한 지극한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반성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예전에 같으면 60이 넘으면 노인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이제 뒤로 물러나 있을 시기인데 우리도 활동할 수 있다. 아니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활동하자라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과는 달라졌고 시니어들도 이제는 그 반성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신데 곽금순 활동가님의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환경 관련 분야에서 뭐 제 전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저는 한살림이라는 생협에서 한 3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연결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부터 조합원 모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모든 조합원들이. 그때 조합원들이 자기 삶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모이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물 문제. 예, 근데 물 부족 국가로서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편입이 되어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물 문제, 물을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여간 친환경 세제부터 예, 그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 예, 문제, 그다음에 숲 지키기 운동 숲 지키기 그다음에
또 그 기후 변화 문제를 예전부터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네, 태양광을 우리 이제 그 생산지에도 올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붕에 그러니까 건물의 지붕에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재사용, 재활용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환경 생활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환경 운동 분야에 조금씩 다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주 네. 무관하신 거는 아니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이런 그 어떤 뭐 유기농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넘어서서 본격적인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듣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파생되어져서 오늘의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게 나로부터라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런 문제에 참여하게 되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관심이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차 네. 반경이 넓어지는. 네네. 네. 근데 정말 모든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작은 네. 것이라고 네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 하나가 네.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60 플러스 기후행동의 첫 회의 이후에 지금 700여 분이 지금 서명을 함께 하셨고 한마디씩을 남기셨다 그러는데 그 남기신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반성한다 네. 라는 말이었다는 게 참 놀랍고 기성세대가 정말 반성해야 될 대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사실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이루고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루면서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왔죠. 누리며 살아온 세대죠. 네. 가장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개척하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 우리의 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지구는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을 중심에 두고 마구 썼던 두고.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반성하면서 그런 속도를 좀 늦추고 그다음에 정지시키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군요. 네. 네. 정말 아직도 뭐 반성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깨어나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같은 기성세대라도 억울하다. 반성은 무슨 반성이냐. 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또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마음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예. 어떤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이제 놓쳤던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대가 이제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경제 성장만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믿고 개인의 삶도 뒤로 한 채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이죠. 네. 그런 면에서 뭐 그 개인한테 어떤 화살을 꽂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들이 전 출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살아오시면서 어떠세요? 가장 크게 체감해 보셨던 환경 문제, 가장 걱정하셨던 환경 문제 어떤 게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협에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90년대 말에 외국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 중에 네. 그 먹을거리 생산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먹을거리 생산이. 네네. 예.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옛날부터. 90년대 말에. 네. 그때부터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랬는데요. 네. 생협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그것들이 빠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산의 문제. 생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예. 지난해 지금
요 막 지난 네. 겨울에 배추 파동 얘기 못 들으셨어요? 들었죠. 배추가 너무 못 자라서 맞아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값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생산의 문제가 굉장히 소소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고 생산이 안 되는 지지난 해에는 참깨 문제가 엄청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예. 이것이 이제 현실화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제가 어떻게 심각해질 될까? 수가 있겠군요.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소비자니까 아무래도 네. 그걸 체감하는 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체감하니까 네, 네, 잘 못 네. 느끼지만 네. 막상 그 현장에서 생산을 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요 물품이 얼만큼 양이 되는지를 계속 보고 계시니까 네, 네. 자연환경과 더 네. 네. 밀접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60+ 기후행동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활동들 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기 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이 있다면 또 네네. 같이 해주셔도 좋을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침 어제 납세자의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국회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 19일 날 창립했는데 예. 창립하고 나서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뭘 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요. 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기후 위기부터 해결하라라는 요구를 내걸고 국회 앞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첫 활동이 지금 어제였군요. 네. 네. 뭐 창립 전에도 소소하게 이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이 있고 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쨌건 네, 본격적으로 창립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SNS에다가 한다고 알리고 했던 것은 어제 처음이었군요. 네,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또 뭐 지역에서도 올라오시고 뭐 그랬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앞으로도 그 현장을 굉장히 현장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뭐 현장이나 가봐야 알죠. 네.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리산, 설악산 이런 데도 가볼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구의 날이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것은 늘 이제 저희가 홍보나 그렇게 할 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참해 통해서 주실 수 동참해 있으면. 주시면 저희한테 무척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화이팅 응원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저희 지금 댓글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기존의 단체하고 그 행동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곽금순 활동가님을 봐도 이런 기후 위기에 세금 제대로 써라라고 얘기하시는 걸 목소리 안 높이시고 왠지 얘기하실 것 같은. 근데 네. 기사를 보니까 네. 어슬렁어슬렁 웅성웅성 이렇게 네. 하겠다 표현하겠다 이렇게 네, 네. 해놓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네. 현장에서 시위를 한다 이러면 네.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뭔가 행동이 과격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약간 이제 나이가 들기도 했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좀 더 알리는데 의미가 두겠다. 있고, 네, 현장에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웅성웅성. 네. 그래서 위협하는 느낌은 안 들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부감 없이 나라도 저기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하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하려고 합니다. 거군요. 네.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세대에 맞게 행동 방식이라는 것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들리네요. 네, 네. 예. 그렇죠. 네. 어슬렁어슬렁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웅성웅성이라는 건 서로 계속 얘기하시겠다는 네, 네, 거죠. 네. 한 가지 이슈에 그래서 대해서. 가면은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나누고 듣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신선한 방식으로 하면 어떤 반응들이 오나요? 기존에는 막 소리 높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니까. 물론 뭐
이런 방식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요. 젊은 층들한테도 지지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저희한테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어서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 대단히 공감합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자, 자라나는 아이들, 사실 청소년을 위해서 시니어들이 이제 60 플러스 기후 행동을 시작하셨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 해줄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찾아보면 꽤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이제 계속적으로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회용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건 굉장히 단어로서만 익숙한 것일 수 있거든요. 제가 90년대 말에 기후변화를 들었을 때 받았던 반응만큼 네. 이 친구들도 사실 그거를 몸으로 느끼거나 뭔가 그런 그렇죠. 생태적 감수성을 갖기에는 사실 굉장히 세대도 짧고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는 환경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알릴 수 있는 기회,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약간 뭐 여러 가지 젊은 층들도 많이 만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활동은 뭐 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걸 겪어온 분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 내가 먼저 느낀 것을 일단은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건 뭐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곽금순 활동가께서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가 아까 생협 얘기해 주셨는데, 이 먹는 거잖아요, 사실. 예, 식생활과 연결이 또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도 고민이 뭐 지금도 계속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저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먹을거리와 관련돼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한 가지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의 처리 비용이 뭐 약간씩 자료마다 차이가 있는데 1조 원 이상이라고. 이건 10조. 예, 이게 이제 자료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1만 5천 톤이고요. 네. 이것이 뭐 그 8, 9천만 원이라고 8, 9천억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어떻게 굉장히 본다면. 뭐 환경부 자료는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커서 제가 못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게 개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개인의 동참 없이는 해결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도 4%나 된다고 해요. 전체 음식물 쓰레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먹지 않고 버리는 건? 그것은 이제 그냥 두었다가 썩어서 버리거나 생산이 되었지만 팔리지 않아서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한 45%.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한다는 말씀이시죠? 45% 정도인데 그렇게 이렇게 버리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들 이것을 인지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나 포장 음식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많이들 문제. 고민하시면서 사실 또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히 이것이 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게 음식물 쓰레기 얘기랑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배달, 또 포장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두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또 고민을, 개인들의 노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분야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60+ 기후행동에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이 이제 중요 의제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대선이 지금 코앞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사전투표 다음 주가 이제 투표인데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치권이 6월에는 또 지자체 선거가 또 있으니까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목소리를 좀 내주시죠. 어떤 제안이라든가 당부라든가. 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정부가. 네. 그런데 이게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은 이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중립은 굉장히 어디서 그냥 뚝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언을 넘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 하나만 봐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에서 유통에서 소비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굉장히 탄소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각 부처마다 또 이렇게 연결이 다 들여다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천을 담보하는 정책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틀의 그 프레임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고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또 개개인의 노력이 같이 또 들어가야 되는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네요. 지금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시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부담 없이 들으실까 봐 걱정되는데 부담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데. 네. 참 60+ 기후행동의 창립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됐고 이제 첫 번째로 앞서 그 세금을 제대로 기후위기에 쓰고 있는가라는 지적을 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활동하셨던 것도 듣게 되면서 그 노년의 어떤 에너지 그 사람들이 지금 노후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또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나이 들어가는 것 또 뭐 사회에서 나는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60+ 기후행동에서는 좀 젊은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몇 세까지 있으세요? 60부터 이제 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60 막 넘었으니까 제가 이제 젊으신 편이군요. 네, 젊은 편이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모임 가면 제가 제일 나이 든 모임도 있고 또 중간 정도의 모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변함없이 똑같이 학습하고 행동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지 제가 세월이 바뀌면서 조금 제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조금의 발언이나 행동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저는 이제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물리적인 나이로 한계를 짓거나 경계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느끼시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 노인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화단을 1층에 사시면서 당신의 집 앞에 화단을 가꾸셨어요. 그런데 화단을 가꾸다 보니까 옆에 화단도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계속 동을 한 동의 화단을 가꾸고 또 조금씩 늘려가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 어른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이제 표창을 하는 기회에 그분을 제가 좀 추천하셨군요.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당신이 한 일이 굉장히 소소한 일이었는데 상까지 받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되게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약간 개인적인 활동을 벗어나서 모두에게 좋은 활동들을 조금씩의 시간을 할애하면 시작하셔도 그러면 사실은 노년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경제적 그 선진국으로는 이루었지만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말 선진국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인으로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정말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자, 앞으로 활동은 이번 활동 또 다른 준비하고 계신 활동 혹시 있으신지 끝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안내 말씀 한 15초, 20초 남았네요.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SNS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기후행동에 들어오시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할 거고요. 함께 해주시면 저희는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